승패에서 그리고 세트 득실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뒤지면서 순위는 4위로 머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3대 1로 3대 0으로 이기게 되면 또 2위로 단숨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네. 세트 득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지금 김학민 선수가요. 계속해서 2경기 선발 출장하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발군의 활약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좀 아쉬운 것이 결정력을 중요한 시기에 결정력을 조금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대한민국의 라이트 공격수 주포인 문성민 선수는 매 경기 지금 교체되고 있는데요. 왜 그럽니까? 지금 한 선수 세터와 오른쪽에 볼 높이에 대한 문제점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공격 성공률이 떨어짐으로 해서 서재 선수가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죠. 예, 대한민국의 선수 명단을 살펴드리면 한 선수 세터를 비롯해서 한 선수 세터가 주장이고요. 박진우 선수는 미들 브로커, 그리고 김학민, 진성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넘어가서 송이채, 문성민, 최용석, 서재덕, 정시혁 선수가 이렇게 이번 대회에 나오고 있고, 아쉬웠던 부분은 미들 브로커 지금 박상하 선수가 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약간의 뒤에 부상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서울 경기는 아마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본의 명단이 소개되고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스미 선수가 주포로서 지금 활약하면서 좋은 경기 내용이었고, 그 뒤에 이제 뭐 신호 선수까지의 모습인데, 일본이 보면 이 엔트리에 올라 있는 선수 중에 이번 이 국가대표 성인 국가대표의 첫 출전한 선수가 무려 5명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멤버 구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활약이 상당히 좋아요. 예. 오늘은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좀 더 살펴드리면 역시 한 선수 세타가 볼백을 하고 있는데 제부식 해설위원. 예. 한 선수 세타가 이번 대회 볼백하는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어제 3세트 이후부터 예. 많이 페이스를 찾은 것 같아요. 어. 예. 그 전까지는 볼거리가 하나씩 짧고 예. 조금 낮다고 할까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어제 3세트 이후부터 조금 볼거리가 살아서 나가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오늘 또 일본 팀이 사이드 브로킹이 낮기 때문에 예. 볼거리만 살아서 간다면 한국 육수들이 충분히 뭐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민과의 호흡은 어떻게 봤어요? 한수 자, 월드리그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 대한민국 첫 승을 사냥을 위해서 지금 일본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말았는데 예. 볼 끝이 길어진다. 그리고 이제 문소민과의 이 호흡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예.
어떻게 봤어요? 문성민 선수가 라이트 공격을 하면서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예. 오른손잡이의 라이트 공격의 단점은 짧은 공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근데 한선수 선수의 토스가 조금씩 짧다 보니 문성민 선수는 그 각을 못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예. 공격에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문성민이 선발 출장했다가 서재덕 선수로 교체되는 모양새였고요. 그렇다면 무정원 해설위원 이제 볼 끝이 길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문성민 선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김남성 감독이 선발 출장을 문성민을 택할 것이냐 컨디션이 좋은 서재덕을 택할 것이냐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예. 무엇보다도 문성민 선수가 살아나야만이 공격 루트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과연 오늘 문성민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 예, 거기에다 이제 최용석 선수가 이제 또 하나의 레프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민과 최용석인데 오늘 심판은 주심의 두산 호든 그리고 부심의 엔조 심판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적진에서 경기를 할 경우에 심판 판정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는 석연치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일본하고의 많은 경기에 어웨이 경기에서의 경험이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은 오늘 승리를 위해서는 그 핸디캡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몰입도가 필요한 그런 오늘 경기예요. 예. 근데 사실 이 최부식 해설위원 이렇게 이제 큰 경기에 갔을 때 특히나 국제 무대에 갔을 때 중요할 때 포인트 하나를 그냥 쭉 눈 감고 들어버리면 그 포인트 하나는 분위기에 얼마만큼 지장을 줍니까? 아주 허탈합니다, 선수들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3점 정도는 일꾼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선수들이 허탈감이 큽니다. 확 떨어지는군요. 예. 오늘은 그런 판정이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라인업 소개되고 있는데요. 역시 한 선수 세터가 나오고요. 박진우 미들 브로커가 나오고 역시 이 예상에서 서재덕 선수가 나오는군요. 먼저. 예. 그렇네요. 예. 문성민이 빠졌네요. 예. 자, 김남성 감독. 지난까지는 제 옆에 있는 문영관 감독이 진두지를 잡았다가 올해 이제 박기원 감독이 대한항공의 감독으로 가면서 김남성 감독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자, 일본의 선발 라인업. 자, 오늘은요. 일본 라이트 공격수로 스미즈가 바로 나오네요. 그렇네요. 예. 오늘만큼은 일본도 한국 상대에서 꼭 필승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라인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가 스미즈 선수인데 라이트 공격수입니다. 193cm. 193cm. 사실 라이트 공격수로서는 신장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체격이 좋고 예. 파워가 넘치고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약 국내 동양인 선수로 보면 2m 선수급의 타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3인데 그 정도의 타점인가요? 네, 예. 팀 내에서 가장 높은 공격 타점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죠. 그렇군요. 자, 넨다 선수입니다. 넨다 선수는 미들 브로커고요. 역시 미들 브로커도 지금 변동이 있는 지금 일본이에요. 대한민국을 만나서 지금 라인업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자, 넨다의 서브를 시작합니다. 나갔습니다. 첫 포인트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범실로 시작하는군요. 일본이 1승이 있습니다만 일본도 보면 대한민국을 만나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일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도 꼭 이겨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꼭 예.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해에 월드리그 2015에서 대한민국이 수원에 잡았잖아요. 네, 그때 한번 3대0으로 1승을 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 승리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날개 쪽에서 포인트를 만드는군요. 역시 스미즈였어요. 자, 스미 선수가 지금 이번 더비에서 공격 정확도 무려 60%고요. 29살. 팀 내에서 상당히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지금 84년생이죠. 예, 18번에 요네야마 선수가 가장 나이가 많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진 일본입니다. 강한 서브 길었습니다. 예, 스미즈 선수가 여러모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아요. 예, 공격을 주도를 하면서도 주장도 맡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팀 전체를 다 리드를 해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캡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세터로서 캡틴이기 때문에 예. 선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최적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브 좋았어요. 리시브 안 됐습니다. 자, 리비를 올려놓고요. 자, 스파이크를 일단 바운드 시켰습니다. 정기석 선수. 이번에 또 한선수 세터와 정기석 선수가 오늘 맞지 않았어요. 지금 한선수 세터를 지금 정기석이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수비가 됐을 때는 예. 한선수 선수가 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규 선수는 빠져서 공격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규 선수가 성인 국가대표 월드리그의 첫 출전이다 보니까 표정 보니까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네요. 한일전이다 보니까. 또 첫 한일전이기도 하죠. 예, 지금 월드리그 세 번째 경기 정석의 스파이크 첫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사실 정석 선수는 아직 굉장히 애뜬 선수잖아요. 그럼요. 예. 자, 첫 번째 대표 선수 발탁이 됐고 주전으로 기용하는 오늘 이번 월드리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의 의미는 또 남다를 거예요. 앞선 두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은 최웅석이었어요. 자, 오늘은 정석이 선발 출전. 속공 떨어집니다. 이석공. 일본은 이 속공 시도가 좀 많나요? 네, 리시브가 됐을 때 속공 시도를 많이 합니다. 예. 12번의 백대 선수인데 이번 대회 핀란드전 9득점, 쿠바전에서 2득점 올리고 있고 그런데 미들 브로커인데 지금 아직까지 브로킹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3대3. 석 선수의 좋은 점이 파이팅이죠. 그렇습니다. 분위기 예. 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오른쪽 공격수를 옆으로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시브 됐고요. 김학민 선수 깨끗합니다. 김학민 선수가요. 레프트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득점 올리고 있고 이번 대회 괜찮은 모습인데 공격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45%. 네. 자, 오늘 우리 선수들 리시브만 정확히 된다면 한순 세타가 일단은 먼저 양 사이드 라이비를 주로 사용을 하면서 간간히 중앙 공격을 믹서를 하게 된다면 좋은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비석공. 와. 네. 저각도에서도 비석공이 나오는군요. 그렇네요. 세타가 지금 세키다 세터인데 네, 오우. 지금 신예거든요. 예. 93년생이고요. 원래 이제 주전 세터가 후카치 선수였거든요. 네, 후카츠 예. 히데오미 선수가 주전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스키다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어요. 자, 레시브 좀 짧았고요. 중앙에서 백어택 들어왔네요. 포인트가 됐어요. 네. 정석 선수를 이용한 백어택. 사실 이 일본의 이 세터 언제나 매 경기에서 보면 이 세키타 선수가 먼저 나오면서 좀 흔들릴 때 바로 후카치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경험도 통하고 승리도 따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선수 기용이거든요. 그렇죠. 자, 한 선수 세터에 써봅니다. 대한민국의 주전 세터. 리시브를 했고요. A킥! 자, 받아냈어요. 한 건 해냈습니다. 나이스 디거.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하지만 살려내고 있는 일본. 그리고 밀어넣기. 아쉽네요. 읽어내긴 했습니다만 예. 정성현 리베로. 괜찮습니다. 오늘 예. 우리 선수들이 발걸음도 가벼운 것 같고 예. 오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정식이 좋군요. 예. 예. 자, 여기서 일단 바운드는 좋았는데 정확하게 들어가지를 못했군요. 예. 자, 이러면서 일본의 포인트였고요. 현재까지는 팽팽한 접전. 스미지의 득점이었어요. 강한 서브입니다. 나가는군요. 역시 전체로 본다면 일본은 강한 서브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죠. 예. 대각 코너 쪽 방향을 선호하는 그런 서브를 구사하고 있고요. 예. 그 코스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6대5로 대한민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초반전 팽팽합니다. 자, 전위 쪽에 정희석 선수가 있고요. 박진우 선수가 있습니다. 레시브 냈어요. 뺐습니다. 스미즈. 오, 스미즈. 193cm인데 얘기하기로 탄력이 정말 좋군요. 그래요. 유일하게 높은 브록을 놓고 상대적으로 공격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일본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86년생 2015년도 월드컵 때부터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강한 서브 길었습니다. 자, 벌써 일본 서브 음실 3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 자, 우리 선수들 이 서브에 견디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기 초반입니다만 우리 선수들 앞선 두 경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예, 파이팅이 넘쳐요. 네. 예. 언제나 앞선 두 경기는 두 세트를 내주고 시작했었던 대한민국. 자, 밀어넣기 잘 봤네요. 구리야마 선수 이번 대회 첫 출전인데 국제대회 13번째 경기. 하지만 여유가 있네요. 왼쪽에서 찔러넣기 성공. 구리야마의 이번 대회 첫 득점. 어제와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3포인트 포지션을 사이드 쪽이 조금 한 발씩만 더 전진을 해서 좁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연타 서브였습니다. 리시브 정확합니다. 그리고 백어택 김학민 받아냈어요. 받아냈습니다. 때릴 수가 없어요. 넘깁니다. 자, 한 선수 세타 A킥 최민호 좋아요. 네, 다양한 8대7 목표를 만듭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출발이 좋은 대한민국 8대 7로 첫 번째 태클 타임 아웃에 먼저 도달이 됐고요. 두 팀의 라이트 공격수를 살펴드리면 서지덕 선수와 스미즈 선수입니다. 신장은 비슷하고요. 득점에서는 스미스가 두 경기를 연속에 출장하면서 평균 득점이 19점으로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공격 정확도 스미즈가 좀 많이 높네요. 그리고 서브에서도 스미즈가 좀 앞섭니다. 전체적으로 스미즈가 좀 더 이번 대회에서는 기록면에서 앞서고 있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하지만 서지덕 선수 이해 못지 않은 선수고요. 지금 대표팀 이번 월드리그 대표팀에서는 라이트 공격수로 뛰고 있고요. 팀 내에서는 레프트로 뛰고 있는 서지덕 선수. 서브 범실. 서브가 좋은 서지덕 선수인데 범실이군요. 사실 일본도 정교한 서브입니다만 대한민국도 강한 서브와 또 플랫 서브가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서브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해야만이 예.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번 대회 보면요, 일본도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를 통하면서 리시브 라인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자, 리시브 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백어택 서지덕 선수 직선쪽. 자, 터치넷이 포인트가 됐네요. 됐죠. 예. 터치넷 범실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포인트. 자, 우리 선수들 확실히 분석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브로킹이 낮은 쪽을 향해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허를 찌른 변칙적인 공격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 점수는 9대8 대한민국이 앞서 있고요. 대한민국의 서브 정석 선수의 서브입니다. 날카로운 서브 좀 길었군요. 서브가 강한 정석, 이번에는 범실. 정석 선수가 이번 대회 쿠바전에 9득점, 핀란드전에 14득점 올렸고 서브 득점도 2득점이나 있었습니다. 점수는 9대9 동점. 자, 현재까지 한 선수 세타가 여러 명의 선수를 골고루 이용하고 있고요. 연타 서브입니다. 리시브는 정확했습니다. 시석공 좋아요. 김학민. 현재까지 이 한 선수 세타의 볼 배움은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 예. 정확한 볼 배분이고요. 결국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두들겨야 됩니다. 예. 무너뜨려야 돼요. 그럼요. 결국 예. 이 세타의 신장이 178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럼요. 공략을 해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앞서는 게 신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활용해야죠. 좀 길었고요. 베스트 페인팅 바운드 시켰어요. 밀어넣기. 세페다 올려놓고 에이킥을 합니다. 이번에 휘슬이 울리는군요. 터치넷 범실. 멋진 디그가 있었는데요. 네. 예. 결국 살리지를 못하면서 반격을 당하는데 일본의 강점 중에 하나가 기회가 왔을 때 득점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완벽한 공격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득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덴더 선수도 미들 브로커인데 191cm. 미들 브로커 치고는 굉장히 작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빠릅니다. 레시브 됐고요. 백어택 또 받아냅니다. 세키다 세터의 디그. 스미즈. 이번에 디그 됐어요. 대한민국의 반격. 김학민. 자, 이건 넘기지 못했네요. 못했군요. 범실이에요. 역전이에요. 아쉽네요. 야, 아쉬운 범실이 나왔어요. 예. 역전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네. 자, 오래간만에 정말 우리 한국적인 동양적인 배구 정말 재미있어요. 랠리가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자, 조금 더 공격적인 측면에서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세키다 세터의 서브입니다. 정석의 리시브 에이큐를 합니다. 바운드 됐어요. 살려내는 일본. 수비가 좋은 일본입니다. 짧아요. 여기서 포스가 기가 막혔네요. 예, 스미 선수가 연결하면서 2점 차로 벌리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세트 플레이에서 공격이 시도가 됐을 때 예.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유오블록이라든지 디그에 이은 연속 득점을 허용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다시 세키다 세터의 서브. 레시브는 정확합니다. 지석공 대각선 포인트. 김학민 선수의 득점. 네. 이번 대회 김학민 선수의 컨디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체력적인 부분을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지금 경기에서 예. 뭐 괜찮아 보입니다.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얘기한 대로 지금 한 선수의 터에 지금 볼끝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김학민 선수가 너무 각을 잡아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요. 예. 그냥 볼 오는 대로 그냥 스피드로 빨리 좀 끊어 때린다는 생각으로 때렸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백어택이다. 정성현. 네트 맞고다 보니까 위치는 정말 좋았잖아요. 네. 예. 저게 쉬워 보이죠, 받기가. 네트 맞고 오는 게. 더 어렵죠? 저게 역동작이 걸리거든요. 저게 예. 보기에는 쉬워 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런 볼 맞는 게. 박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자, 중심이 오늘 선수. 뒤로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똑같이 넘어갔어요. 예. 예. 자, 13대 11 2점 차.
적극으로 갑니다. 박진우 선수. 박진우 선수 이번 대회 지금 월드리그에서 2경기 있으니 3경기째인데 브로킹 보면 현재 랭킹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6개의 브로킹을 하고 있고요. 석공 득점은 앞선 경기까지 12득점. 오늘도 거침없네요. 첫 석공 득점. 김한민 리시브도 괜찮네요. 오늘 기다리지 그렇네요. 않고 가볍게 움직여서 그냥 위에서 톡톡 건드려주고 있네요. 그렇군요. 김학민의 서브는 나갔습니다. 사실 김학민 선수에게 우려됐던 부분이 리시브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그리고 일본이 예. 뭐 서브가 날카롭고 강하다고 하지만 뭐 전 경기에서 쿠바나 핀란드만큼의 파워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스피드하고 파워가 좀 그렇기 떨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김영민 예. 선수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네네. 좀 부드럽게 릴렉스하게 서 있으면 뭐 세트한테 잘 보낸다기보다는 그냥 예. 띄워놓는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어택입니다. 김학민 좋아요. 지금까지 경기 내용 좋아요. 예. 단지 저희가 역전당하는 이유는 디그에 이은 연속 득점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깔끔하게 세트플레이에서 완벽한 득점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은 브로킹이거든요. 브로킹 득점을 한두 개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서브 이번 대회에 들어서 서브에 대한 실효성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서브 강할 범실. 예. 이런 범실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박진우 선수의 범실. 자, 일본의 리시브 라인 흔들지 못하면서 지금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만 시행이 되면 오늘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예. 그 외의 조건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금 그렇군요. 급해 보이네요. 아, 네, 약간 좀, 급하군요. 예, 인터벌을 예. 좀 가지고 8초의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예, 좀 강한 천천히 서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미지 서브였고요. 오픈. 정석 선수 대각선 들어왔어요. 네. 정석 참 어떻습니까? 같이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예. 어때요, 정석 선수? 아, 정말 어린 선수인데 예. 멘탈이 아주 강하고요. 아, 예. 아주 긍정적인 선수입니다. 뭐 되면 되고 예. 안 되면 뭐 그냥 나오면 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 예. 저는 그러면- 좀 저런 면을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린 선수들의 강점 중에 바로 그런 게 강점 아니겠어요? 단순한 성격. 그럼요. 예. 예. 서적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레시브 됐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바운스. 됐어요. 아, 이걸 따라하지 못하네요. 유어블킹 됐었는데 아쉽네요. 점수는 16대 14로 일본이 2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때는 대한민국이 앞서서 8점대에 도달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쉽게도 일본이 16대 14로 앞서 있습니다. 아, 언제나 이 배구도 이 분석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번 대회에 지금 임했었고 대한민국도 그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선수가 나오면서 지금 일본이 지금 역전까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 최부식 개건 해설위원 문용관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구리야마 선수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 길었네요. 일본의 공격 비석대한 하군요. 예, 강합니다. 데키타 미드 블로커. 자, 지금 일본은 서브 범실로 얘는 이렇다 할 범실이 나오질 않고 있고요. 예. 자, 연결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속공을 사용하거든요. 자, 결국 세트 플레이를 할 때는 수비가 조금 좁혀질 필요가 있겠고 예. 오픈 공격이 됐을 때는 센터 수비가 좀 뒤로 쳐지면서 프로 터치아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리시브를 했어요. 시간 철합니다. 막혔어요. 오늘 경기 첫 번째 브로킹이 터지는군요. 완전히 읽혔네요. 정석 선수를 보고 뛰었어요. 데키타 미드 블로커 이번 대회 첫 번째 브로킹. 신장이 좋아요. 199cm입니다. 자, 지금 시간차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간차로 다양한 플레이 하기는 좀 빨라요.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의 작전 타임. 첫 번째 작전 타임. 데뷔한 건 데뷔하고 데뷔했으면 우리 끄도 있다 이거. 오케이. 돌려. 어차피 머리싸이 감독도. 네. 한국. 자, 리시브 불안 때문에 한 점을 더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뭐 18점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인데
일본의 이 강한 서브 그리고 정교한 서브 좀 약간씩 흔들리고 있는데 리시브가 예.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 일단은 자신감입니다. 리시브는 좀 김학민 선수 너무 부담감 가지 말고 예. 그냥 서로 옆에서 콜플레이 해주고 도와주니까 그냥 자기 앞에 오는 것만 그냥 편안하게 띄운다는 생각으로 예.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좀 몸으로 버텨야 됩니다. 예. 자, 정식 선수의 리시브였고요. 시기석으로 갑니다. 깨끗합니다. 지금 이쪽 방향을 지속적으로 좀 공략했으면 해요. 예. 세키다 세타가 신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예. 자, 완브로킹과 그리고 센터 브로킹이 쫓아오는 세트 프레임만 만들어주면은 얼마든지 우리 선수를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이 공격 루트를 보면은요. 왼쪽은 계속 통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네. 예. 왼쪽으로 합니다. 일본. 대각선 포인트. 신장은 작습니다만 강하네요. 예. 네. 예. 자, 왼쪽에 요네야마 선수라든지 예. 7번의 구리야마 선수는 양 날개 공격에서 절대 짧게 때리질 않아요. 길게 밀어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이때에 대한 수비 위치를 잘 선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요네야마 선수가요. 지금 레프트 공격수인데 185cm예요. 네, 정말 작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이거든요. 서브범실 다행입니다. 네. 19대 16 소득점 차 포인트 대한민국이 가져갔고요. 세터가 토스하는 위치도 선정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공격수는 예. 세터가 떨어져서 토스하는 공은 절대 꽂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예, 세터가 어택라인 쪽에 떨어져서 토스하는 경우는 수비수들이 조금 더 뒤로 한 걸음 빠졌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움직여달라. 예, 정확하게 세팅이 됐을 경우에는 예. 좀 더 전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서브범실이 나오면 안 되는데 번번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자꾸 수격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최우식 해설위원의 지적대로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템포가 빠릅니다. 예, 충분히 호흡 한번 하고 예. 8초, 5초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때려도 괜찮습니다. 서브는. 자 리시브 어렵게 됐습니다. 김학민으로 갑니다. 김학민의 포인트 좋아요. 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20대 17. 자, 우리 선수들 브로킹 득점이 하나 좀 필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예. 아니면 멋진 디그가 좀 필요한데, 자, 수비 라인을 좀 잘 좀 강화를 시키면서 위치를 잘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쿠바전에서 2세트 때 굉장히 많은 점수차를 따라 붙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서브 범실 맥을 끊는 상황이거든요. 자, 좀 아쉬운데요. 예. 자, 우리 선수는 뭐 오늘 꼭 승리를 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브에 대한 범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범시적을 원래 경기 앞서서도 했었잖아요. 셰프 해설위원한테 34개 정도의 범실인데 가장 많은 범실이 뭐였냐? 바로 서브 범실이었단 말이죠. 예, 뭐 예.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서브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적세적소에 잘 맞춰서 때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스파이크 서브를 때려줘야 되는 선수가 앞에서 프로토 서브에서 범실을 해버리면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는 선수 상당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아 이건. 그렇겠군요. 때려줘야 될 선수가 때려줘야 되는데 프로토 서브에서 범실이 나와버리니까 스파이크 서브를 때리는 선수들이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좀 팀플레이를 위해서 좀 희생한다는 생각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이경수 선수는 선수가 아닙니다. 대표팀의 트레이너로 이제 합류가 됐고요. 예. 네, 지도자 생활을 대표팀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메시지 주고 받았는데 네 얘기 한번 해도 되냐 그랬더니 형 하지 마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 점수는 넉점 차입니다. 대한민국 오른쪽에서 김학민. 자 김학민이 오른쪽을 뚫었어요. 사실 왼쪽과 오른쪽 골고루 좀 배분이 되면서 공격의 성공률이 높아져야 일본이 편해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브로킹 라인을 흔들어 놔야만이 공격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센터 브로킹을 얼마만큼 묶어놓느냐에 일단은 주안점을 두고서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하고서 그걸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죠. 김학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밀어주면 다시 왼쪽 구리야마 직선 쪽. 자 구리야마 쪽을 지금 막지는 못하는데 구리야마 선수의 신장도 높지 않거든요. 189cm. 하지만 이 선수도 점프력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구야마 선수를 첫 선발 기용을 한 것에 대한 것은 남부 감독의 또 색다른 모험이거든요. 시도고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전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라인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남부 마사시 감독 20대 18 득점 차. 서범실 22대 19. 한 점 좁혀졌고요. 석점 차. 네, 야나기다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기용이 됐었고요. 예예. 다시 나가네요. 사실 오늘 지금 서브를 구사했던 야나기다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 월드리그 때 4번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선수에게 무척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186cm고요.
이번 이 핀란드전과 이 쿠바전의 선발 출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레프트 공격수가. 자, 걸어갑니다. 안쪽이에요. 일본의 이 세키다 쳤고. 세터가요. 네. 거침이 없네요. 브로킹 타이밍을 조금 더 맨투맨이라고 생각했을 경우는 좀 더 빨리 떴으면 좋겠어요. 예. 어쩌면 바로 속공 나와요. AQ, BQ 갈 것 없이 루트가 다양해요. 토스가 나오는 게 아주 빠르고요. 예. 공격수들이 뜨는 타이밍도 빠르기 때문에 보고 떠서는 브루킹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원포인트 브로커로 라이트 공격수 다카이 선수가 들어왔고 세키다 선수 세터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스미즈의 서브입니다. 범실. 예, 이렇게 되면 교체한 의미가 없네요. 예. 자, 23대 20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터 투입 세키다 선수가 들어가고요. 다카시 선수가 나갔습니다. 23대 20. 서재석 선수 서브가 좋은 선수. 지금은 범실 나오면 안 돼요. 그럼요. 자, 서브 들어왔어요. 에이킥을 합니다. 나갔어요, 범실. 자, 범실 때문에 2점 차. 아직 모릅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분위기 타면 됩니다. 지금도 최민우 선수가 빨리 떠졌기 때문에 공격수가 밀어 때리다가 아웃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뜰 때는 공격수보다 브루킹이 더 빨리 떠져야 됩니다. 맨투맨 브루킹은.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작전 타임. 첫 번째 일본의 작전 타임. 일본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일본 일단 작전 타임은 적절할 때 부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셋 포인트 상황을 내가 목전에 뒀기 때문에 예. 끊고 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 선수들이 일본 팀의 속공에 대해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위바위보 게임이란 말이죠. 리스크가 됐을 때는 센터들이 어차피 속공 견제에 의해 사이드 쪽으로 추가가 힘이 들어요. 그럴 때는 적절한 한 번씩 맨투맨 브로킹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 한번 모험을 다시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네. 그게 통한다면 엄청난 브로킹이 될 텐데요. 그렇죠. 어차피 반반의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속공이냐 아니면 사이드 쪽으로 갈 것이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를 넣는데 정확히 들어가서 리시가 정확하다면 속공 정도를 한번 의식해보는. 그렇죠. 예. 네, 리시가 좀 불안하면 시미즈 선수에게 갈 수도 있어요. 범실이 두 팀 다 많네요. 9개, 8개입니다. 거의 다 서브 범실. 자, 리시문 됐고요. 왼쪽으로 합니다. 나갔어요. 나갔나요?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구리야마 굉장한 각도였어요. 그렇네요. 강하진 않습니다만 예. 손목을 끝까지 틀어 때리면서 각을 잡았습니다만 앵글샷인데 구리야마도 때리고 속이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본인도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라인즈맨은 인을 선언했어요.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구리야마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정확했습니다. 자, 막혔어요. 브로킹 걸립니다. 아쉽게도 1세트가 정리가 되는군요. 일본이 결국에는 1세트 자신의 안방에서 25대 21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 1세트에서 대한민국은 브로킹이 없었고 반면에 일본에게 브로킹 2개를 내주면서 내주고 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브로킹과 서브의 효율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2세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아쉽게도 대한민국 1세트에서 역전을 당했고 결국에는 1세트를 내줬습니다. 25대 21. 자, 1세트 기록을 통해서 살펴드리면 공격 성공률에서 무려 일본은 75%, 대한민국 57%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격 포인트의 석점 차이가 났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브로킹면에서 일본은 2개,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일본의 이 세키다 세터의 토스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냈고요. 예. 속공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세트를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조금 공격적인 루트에서 차이가 좀 보이네요. 예. 반면에 한 선수 세터의 볼 배급과 볼거리는 어떻게 조금 하십니까? 아쉽다면은 볼 하나 정도 높으면 또 끝을 좀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지금 이 브로킹이 안 될 때 리베로는 더욱더 어렵겠어요. 부담이 되죠. 예. 예, 뭐 더 정확하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2세트 출발합니다. 김학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정확합니다. 내가 들어가는군요.
보세요. 지금 따라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의 브로킹 라인이 잡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일본에 비해서 신장이 좋은 우리 선수들인데 예. 브로킹의 효율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요네야마 선수 185cm입니다만 단 신장이 185cm.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공격을 잡지 못하는 일본의 공격을 잡지 못하는 대한민국. 일본의 서브입니다. 좀 길었군요. 덴다이의 서브 범실. 점수는 1대1입니다. 자, 전익 쪽에 서적 선수가 포진되어 있고요. 우리 선수들이 서브를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낸다는 생각보다는 예. 낮고 날카롭게 서브를 구사해서 리시브를 흔들어 놓겠다는 생각 갖고 서브를 구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빼줍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스미즈. 블록아웃. 사실 1세트 때는 초반전에 스미즈의 공격이 좀 많이 나왔다가 가면 갈수록 적었었던 스미즈였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속공 조밀이 높았던 첫 번째 세트였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선수들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지금 정석이 앞에 있는데 스미즈 잡기 위해서 정석 선수의 손모양은 어때야 될까요? 자, 지금 높이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방향성과 정확성입니다. 오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 차로 갑니다. 또 다시 따라가요. 이루어졌어요. 스미즈가 마운드 시켰고요. 어쪽 갑니다. 오픈 갑니다. 오픈 구리야마. 블록아웃. 한 선수 세타가 오히려 서재덕 선수가 좀 전에 있는데 예. 서재덕 선수를 좀 더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너무 왼쪽 편으로만 정지석과 김학민 선수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자, 9m 폭을 다 활용을 했으면 하네요. 왜 그럴까요? 한쪽으로 편중되는 게. 아무래도 세터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예. 세터는 그쪽으로 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예, 낮은 쪽을 계속 공략하고 있다. 예. 예. 구리야마에 써봅니다. 레시브는 됐고요. 백어택으로 갑니다. 또 바운드 시켰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스미즈 밀어넣기 바운드 됐습니다. 뛰어났어요. 겹치는군요. 다시 1번 오픈 띄워놓고요. 구리야마. 자, 대한민국에 반격될 수 있습니다. 2점 차에서 밀어넣기 서적 선수. 어렵게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서적과의 호흡 그리고 김학민과의 호흡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지 못함으로 해서 낮은 브로킹에 걸리거나 유브릭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V 공격을 하더라도 네트에 지금 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좀 보여요. 안 너무, 맞는군요. 네,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만들었으면 싶네요. 예, 한 선수 정지석, 최민호가 전유해 있고요. 강한 서브였습니다. 스미즈 블록아웃. 자, 저는 정식 선수가 1번과 착경기인데만 심희지 선수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타점이 상당히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타이밍 조금 놓고 올라가면서 브로킹 히트가 되는 성향이 있어요. 늦었죠. 그러니까 예. 좀 맞고 나가는 현상이 맞거든요. 다 튕겨 나가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일본은요 신장은 작습니다만 정확한 토스에 빠르게 때리네요. 정확한 타이밍에 예. 스윙이 빠르죠. 그렇습니다. 브로킹 타이밍 늦으면 맞고 나갈 수밖에 없죠. 구레마의 서브입니다. 네트마크 들어왔고요. 비석경입니다. 또 바운드 시킵니다. 이번엔 토스 안 좋았어요. 하지만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지금 공격이 원활하게 예. 이루어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전체가 다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지금 우리 선수들 공격 타점을 정상적인 타점에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부분을 빨리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럴 때 좀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플레이하는 선수는 지금 내가 바쁜지 아니면 뭐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한 명 리더가 나와야 되고요. 예. 그걸 한 선수 세타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벤치에서도 지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리시브 됐습니다. 비석공 깨끗합니다. 네. 최민호. 자, 그만큼 한 선수 세터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스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잡고 즐기면서 좀 했으면 좋겠네요. 세터는 절대 바쁘면 안 되잖아요. 제일 느긋해야죠. 그럼요. 자, 정석 선수의 써봅니다. 좋았어요. 예. 리시브 짧았고요. 오픈 갑니다. 밀어서 때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예. 사실 좀 아쉬워요. 요네야마 선수인데 지금은 완전히 일진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투브럭이 오게 되면은 절대 강한 공격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브로킹을 이어가거나 연타성으로 빈자리를 공략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선수들이 힘을 빼고서 전진 수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자, 점수는 소극점 차. 데키타 미들 브로커에 써봅니다. 레시로 냈어요. 시석공 좋아요. 김학민. 자, 그래도 한 선수의 터와 김학민 선수의 호흡은 괜찮습니다. 원 브로커를 앞에 두고 포인트 만드는 김학민.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뜯어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공격력이 절대 뒤지질 않아요. 그럼요. 지금 정확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공격 성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1세트 때 57%의 정확도였어요. 서브 득점. 서브 득점. 자, 이 서브 득점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는 한 점 차. 그렇죠. 최민호 선수의 서브 득점. 네. 1세트 때는 이 서브 범실이 많았었던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리시브를 한 게 한 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심리적으로 예. 위축되는군요. 예. 지금 조금 더 인터벌을 가지고 예. 저희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때릴 선수를 째려보고 기다렸다가 때리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그 자신감이 없으면 눈을 피해요. 비석고. 하는 선수들이. 아, 예. 그 심리를 이용해라.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이죠. 심리 싸움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럼요. 예. 공략을 해야죠. 서서 바로 넣지 말고 레이저를 쏴라. 예.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레이저 빛이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룬이 이쁜 선수는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점수는 7대 5입니다. 2점 차. 자, 리시브 어렵게 됐습니다. AQ로 합니다. 살려내지는 못하는군요. 네. 하지만 빠르네요. 이 세키다 세터가 신경은 작습니다만 빠르네요. 예, 리시브 라인은 오늘은 괜찮아 보입니다. 예. 자, 지금도 한 선수가 조금만 볼 네. 하나 아니면 반 정도만 좀 템포를 높이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완벽한 공격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사실 지금도 정확히 손바닥에 맞진 않았어요. 얘기해 주신 대로 좀 낮았어요. 자, 오늘 서브가 좋아요. 두 번째 예. 세트는. 오픈을 갑니다. 직선. 밀어 때리는데요. 됐어요. 자, 유브로킹 됐어요. 자, 동점 기회. 안 맞아요. 하지만 포인트를 만듭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도 낮았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동점. 네. 예. 자, 스쳐도 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처럼 공격수가 어렵게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 선수 세트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자, 예. 이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싶네요.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네. 7대 7에서 한 선수 세터의 서브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범실 한 선수는 역시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 지금은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강했군요. 8대 7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점수는 8대 7입니다. 일본이 2세트 지금 한 점을 앞서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2세트 초반전에 흔들렸다가 많이 만회가 되는 모습인데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브로킹 득점만 만들어낸다면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에요. 예. 기술적인 요인에서 브로킹 득점을 좀 만들어냈으면 싶고 서브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면 오늘 경기를 아마 충분하게 주도를 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사실 지금 이 B조의 4개 팀이요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앞서가는 팀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심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자, 강한 서브 네트마크 들어왔고요. 좀 짧았습니다. 일단 올려놓고 넘겨야 되겠군요. 밀어넣기. 자, 일본의 공격입니다. 오픈 공격. 구리야마 천행이 시도인데요. 맞았나요? 맞지 않았나요? 지금 맞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치볼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캐치볼 반칙을 선언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여기서 머물러서 가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구리야마에게 캐치볼 반칙을 선언했어요. 야, 앞선 두 경기에서 심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두산 오늘 제대로 오든- 거전해요. 네. 두산 소든 주심이거든요. 네. 예, 두산. 야, 역시 이름이 좋네요. 예. 이름이 좋아요. 네. 정확한 판정이었어요. 예. 네, 고비를 잘 넘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원포인트 서버로 송이채죠. 서재덕 선수, 송이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이 선수를 좀 기다렸는데 오늘 이제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번 대회 지금 첫 출전인데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송이채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수비 라인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자, 여기서 완벽한 세트를 만들어내면서 또 다양한 플레이를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시브 냈고요. 빅마도 갑니다. 담당해요. 됐어요, 박진우. 됐어요. 박진우와 호흡을 잘 맞추고 있고요. 네. 예. 자, 지금 2세트에 와서는 박진우에게 지금 속공 석점을 안겨주고 있는 한소수 세터 9대5 동점. 자, 송이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리시브 쪽에 보강이잖아요. 예. 지금 리시버가 3명이 서서 리시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만 유독 프로토 서브에 2명이 리시브를 하는데 예. 빨리 우리나라도 프로토 서브에서도 3명이 리시브를 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야마 직선.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2명이서 리시브를 하다 보면 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9m 코트를 심적으로. 2명이서 하기에는 좀 벅차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리시브를 한 후에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동 공격에 또 가담하기 용이하거든요. 그렇죠. 예. 김학민 선수가 자기 앞에 오는 거, 예. 자기 머리 쪽으로 가는 건 오버터스로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3m 이상은 좁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만 해줄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경기를 쉽게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미지의 서브. 자, 어렵게 받으셨습니다. 최민호가 띄워놓고요. 오픈. 서재덕 선수 천행 성공. 나갔어요. 예, 아웃됐어요. 10대 10. 네. 예. 자, 오늘 승부 정말 중요한 세트가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두 번 세트를 꼭 가지고 와야만이 오늘 경기를 주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 세트 잡으면 몰라요. 그럼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적진에 가서 잘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오사카 중앙체육관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재덕 선수의 서브입니다. 좀 길었군요. 자, 오늘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저는 체력적인 걱정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 경기 모두 10세트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오늘 그런 피로도는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앞선 경기 파이널 접전을 하다 보니까 라인업 자체를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드디어 송이차이가 투입이 됐고요. 리시브 지켜보겠습니다. 범실. 자, 지금 일본도 서브범실이 많습니다. 우리야마의 범실. 네. 사실 서브적인 측면에서는 야나기다 선수가 더 좋거든요. 예. 네, 구레야마 선수가 서브가 이렇게 강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에겐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송이차가 나오는군요. 김학민 투입됐고요. 네. 점수는 11대 11 팽팽합니다. 전에 포진되는 김학민. 정석 선수의 서브. 서브범실. 짧은 서브를 시도해봤었던 정석. 급해요. 그렇죠. 예, 조금만 예. 더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2세트 범실은 4개씩. 두 팀 다 서브 범실. 자, 부용찬과 정성현 리베로를 교체로 투입하고 있는 김남성 감독. 리시브 안 좋았어요. 정성현 리베로 넘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점차가 벌어집니다. 아쉽네요. 지금 리시브가 불안은 했습니다만은 저 정도 상황은 한 선수 세트가 좀 처리를 해줬으면 한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리시브를 하다 보니까 바로 패스 페인팅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책이었어요. 범실 한 선수 세터 빼줍니다. 백어택 반크로스 성공. 자, 어렵게 때리네요. 서재덕 선수. 점수는 한 점 차. 흘러나가는 볼을 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볼이었는데 테크닉이 좋았습니다. 서재덕. 투지네요, 투지. 예, 네. 194cm의 라이트 공격수. 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서재덕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공격 조미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빼줍니다. 백어택 됐어요. 바운드 시켰어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2점 차에 되면은 시리즈 이번도 바운드 시킬 수 있어요. 뛰어넣습니다. 때릴 수는 없네요. 밀어넣기 뒤쪽에 나가노비 리베로 다시 한번 시리즈 브로크아웃. 아깝네요. 대한민국 아깝네요.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하지 못하는군요. 자, 우리 선수들 제2의 동작이라고 하죠. 예, 첫 번째 동작 끝난 이후에 두 번째 동작을 빨리 좀 가져왔으면 싶네요. 그렇죠. 자, 지금도 브로킹 타임이 완전히 늦었죠. 예, 이번도 사실은 일본도 토스가 안 좋았거든요. 네. 예, 자, 한선수 그걸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가면서 일본의 포인트. 공수 전해라고 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공격 시대 상대편 볼이 넘어갔을 때 다음 준비가 빨리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리시브 라인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정석이 중앙에 있고요. 양 사이드에 정성현과 서재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민까지 합세가 됐군요. 밀어줍니다. 자, 바운드 시켰어요. 수비됐어요. 뛰어넣습니다. 김학민의 스파이크! 브로킹 올리는군요. 오픈 공격이 잡히고 맙니다. 일본은 또 하나의 브로킹이 만들어지는군요. 멋진 디그였었던 서재덕 선수. 하지만 공격에서 포인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낸다 미들브로커의 브로킹 191cm 의 미들브로커에게 잡혔습니다. 자, 높은 브로킹 벽을 상대했던 앞전 두 게임이었는데 예, 오히려 오늘 더 브로킹이 많이 걸리네요. 서재덕 선수 브로크아웃.
하지만 넘기지 못했다는 판정이네요. 자, 연속되는 범실인데요. 이렇게 돼서 16대 12 득점 차로 점차가 벌어집니다. 잠시만 쉬었다 옵니다. (2016) 월드리그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 16대 12 팽팽하던 지금 경기가 범실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에게 넉점을 뒤져 있는 대한민국. 넉점. 대한민국이 브로킹이 나오고 또 범실을 줄여야 넉점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쉽지 않네요.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수비력도 좀 발현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네트 제공권 싸움에서 지금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레시브는 됐고요. 석고로 갑니다. 또 막혀요. 벌써 일본은 4개째 브로킹. 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예. 자, 어렵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댄닥에 잡혔어요. 박진우 미들 브로커가 잡힙니다. 자, 지금 리딩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자, 완벽한 맨투맨 브로킹은 아니죠, 최보식 위원. 예. 자, 그런데도 지금 유브로에게 걸리고 아니면 넘기질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의 작전 타임. 다시 한번 뒤에 보자. 오케이. 자, 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김남성 감독인데 쉽지가 않네요. 한 선수 세터가 속공을 좋아한다는 것을 일본 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좀 그걸 좀 역이용을 토스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경기 전에 방법이 나와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낮은 쪽을 집중 공략을 하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너무 다양한 플레이가 능사는 아니에요. 이야기면 약점을 공략을 해라. 그럼요. 예. 자, 오늘 브로킹 4개 일본,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뺐습니다. 이번도 토스 안 좋았어요. 한선우 세터 오픈을 갑니다. 스미즈 블록아웃. 철저하게 브로킹 벽을 이용하는 공격.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네요. 일본은 철저하게 벽을 이용합니다. 네. 예. 자, 코트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킹을 향해서 터치아웃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번번에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높이만 추구하지 말고 정확한 오버브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리시브는 들렸습니다. 김학민 때립니다. 대각선 쪽 넘어오는데요. 자,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김학민. 이 나가노 리베로가요,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군요. 저게 유럽 스피드 배구하는 식의 수비로 지금 보이거든요. 저게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예. 그냥 서서 하는 것처럼. 예. 저도 어렸을 때 뭐 운동하고 배웠지만 우리나라 지도자들한테 배울 때는 넘어지라고 배웠어요. 받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편하죠. 음. 움직일 때도 좀 반사신경도 더 빠를 수도 있고. 음. 넘어지면서 하는 거는 정확성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폭이 좁습니다. 몸에 힘이 많이 그렇군요.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스피드 배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좀 빨라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서서 해라. 수비도 빨라야 되고 모든 예. 게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체력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군요. 점수는 19대 13. 강한 서브입니다. 어렵게 받아냈고요. 속공인데 맞지 않아요. 자, 바로 때립니다. 스미즈. 빨라요. 반응 빠릅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보고 있고 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속공 시도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도 리시브가 안 된 상태에서 미들 브로커를 이용해 봤었던 한 선수 세터인데 자, 통하지 일본에서는 않았습니다. 지금 간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요네야마 185cm의 레프트 공격수 위에 서브. 네트 맞고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언더토스로 하고요. 왼쪽에서 때려봅니다만 막힙니다. 오픈 공격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고 있는
두 팀이네요. 자, 연결 과정에서도 조금 더 네트 쪽으로 근접을 시켜야만이 각도 잡을 수 있고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지금 연결 과정이 너무 어렵네요. 그렇네요. 다시 한번 작전 타임. 대한민국 2세트의 마지막 작전 타임. 요 세트 리듬만 찾아내고. 오케이. 자, 김남성 감독 리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럴 때 감독 고충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제 감독의 지시도 중요합니다만은 코트 안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 몫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자, 약속돼 있고 준비는 돼 있던 겁니다. 결국 예. 경기를 하는 것은 선수들이고 선수들이 그 분석되고 약속했던 그 플레이를 코트 안에서 실현시켜야 돼요. 예, 예. 참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겨야 됩니다 오늘은. 예. 네. 아직 뭐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앞선 두 경기 모두 두 세트를 내주고 나머지 예. 두 세트를 가져오면서 파이널 세트까지 갔습니다만은 결국 그렇지만은 일본 쉽지가 않아요. 예. 네. 자, 미들브로커를 교체했어요. 박진우 선수가 나왔고요. 진성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번 대회 첫 번째로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진성태 선수. 자, 김양희 선수의 득점. 아, 이런 교체 투입이 또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1대1 상황에서 김학민의 포인트. 진성태 선수는 국제대회 17번째 경기에 나섰었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18번째 경기고요. 성인 국가대표는 첫 출전입니다. 나갔습니다. 범실이 만들어지면서 22대 14. 2세트도 이 정도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다음 세트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포기해서 이렇게 끌려가서는 다음 세트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든 쫓아가야 됩니다. 예. 야, 요네야마 선수가 빠지고요. 야나기다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대한민국은 앞선 경기 1세트를 내주고 언제나 파이널 갔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22대 14입니다. 날카로워요. 예. 야나기다 서브. 그렇네요. 전적 선수의 직선포. 좋아요. 예. 그거 보세요. 지금 토스는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자, 다음 세트를 위해서라도 예. 자, 루트를 정확히 찾고서 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선수의 터의 토스웍이 나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토스웍만 산다면 그렇죠. 예. 너무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예. 9m 폭을 다 이용해서 양 날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성태의 서브는 범실. 진성태 선수 성인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첫 출전했는데 좀 떨리겠죠? 긴장이 되죠. 예. 아, 긴장되죠. 저도 아무 기억 없이 그냥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선수로서 저 자리에 있는 게 떨립니까? 지금이 더 떨립니까? 지금이 더 떨립니다. 즐기십시오. 예. 예. 스미즈의 범실 23대 16. 자, 아직 대한민국의 일본전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2세트입니다. 23대 16. 서대덕 선수의 서브. 문성민 자리에 오늘 선발 출장하고 있는 서대덕. 길었어요. 속도로 갑니다. 포인트 만들었습니다. 재미나죠? 예. 자, 강한 서브 다음에 포인트를 만드는 대한민국. 저건 약속된 플레이 같네요. 예. 저런 플레이가 우리가 많이 나와야만 오늘 승산이 높습니다. 사실 이 진천에서 세트 플레이 연습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예,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연습 경기도 제가 가서 봤거든요. 예. 괜찮아 보였었는데 오늘은 연습할 때만큼의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스미즈 바운드 하지만 따라가 봤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세트 포인트. 보세요. 1분도 보면 이 2단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때가 꽤 돼요. 저렇게 좋지 않은 볼이 갔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해서 반격 과정으로 해서 연속 득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저런 공은 좀 저런 수비는 좀 아쉽네요. 예. 저 원포인트 브로커가 들어갔습니다. 세키다 세터 대신에 2m 1cm의 공격수 다카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됐고요. 백어택으로 갑니다. 나갔네요. 예. 이렇게 되면 2세트도 정리가 되는군요. 2세트 25대 17. 2세트 마저 내주고 있는 대한민국. 자, 2세트까지 내줬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은 이번 월드리그 B종합도 좀 떨어졌었던 대한민국이었어요.
공격 포인트는 똑같았었는데 브로킹 싸움에서 역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브로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로는 예. 브루킹은 한국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이 5개나 잡고 한국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요. 앞선 두 경기를 통해서 분석해 드렸을 때 브로킹에서 대한민국이 앞섰었잖아요. 오늘 절대적으로 위를 점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전혀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평균 신장도 4cm가 컸었던 대한민국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단신의 공 쪽으로 향해서 공격 루트를 좀 만들었으면 했는데 예. 그마저도 정확한 공격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블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한 선수의 지금 3세트의 분위기를 꾀하고 공격의 다양성 그리고 공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선수 세터의 자신감, 볼 배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안정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볼컷을 조금만 살려서 공격수들의 어떤 능력, 예. 제대로 된 타점을 좀 잡게끔 배분해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위기 살기 때문에 그럼요. 자 3세트 출발합니다. 리시브 됐어요. 빼줍니다. 백어택으로 시작. 원블로크를 잡혔네요. 자 원블로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신장이 작은 구리야마 189cm의 신장 산토리의 주장 점프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한 점을 내주고 시작하는 대한민국. 어렵게 리시브를 했습니다. 김학민입니다. 대각선 깊숙하게 좋아요. 대한민국 3세트 첫 포인트는 김학민. 그리고 한 선수 세터 예.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요. 예.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내가 뭐 이것저것 빼주려고 하지 말고 공격수를 믿고 그냥 편안하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자기 배구가 아니고 네, 편안하게 예. 기본에 입각하는 배구. 그렇지. 지금은 예. 공격수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미즈 연타. 자 바운드 시켰어요. 김학민 선수 뒤쪽에서 수비가 되는군요. 이거 구리야마입니다. 쳐내기 성공.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디그 다음에 유오브리킹 다음에 대한민국 포인트가 없어요. 연결이 좋죠, 일본이요? 예. 바로 지금 이 양팀 비교가 되는 바로 지금 지적한 그 부분이에요. 디그에 이은 연결 득점이 좀 많아지는 것이 일본이거든요. 예. 그리고 철저히 스트레이트 공격을 합니다. 아 예. 스트레이트 공격이 브루킹에 걸릴 확률도 높지만 또 브루커 맞고 아웃될 확률도 높고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예. 지금도 스트레이트로 갈 거. 구리야마 대각선 쪽 막아냈어요. 정성현 리베로 좋았어요. 김학민 때립니다.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일단 분위기를 살잖아요. 예. 정성현 리베로 아주 수비 하나 길목 잘 지켜줬네요. 그렇습니다. 정성현 리베로의 장점이 바로 디그잖아요. 예. 예. 우리가 신장이 높기 때문에 저런 디그에서 연속적인 반격만 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자 미들 브로커 계속해서 진성태 선수가 나와 있는 대한민국이고요. 리시브 어려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구리야마 맞고 나가는군요. 철저하게 밀어 때리고 있는 일본. 아 구리야마 참 일본이 왜 랭킹 14위까지 지금 올라갔는지 알 수 있겠네요. 신장은 작은데 이게 주신 대로 기본기가 정말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을 시도할 때 절대 코트로 생각하잖아요. 브로킹 예. 왔을 때 브로킹을 보고 공격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 구리야마의 서브. 레시브 좀 짧았습니다. 밀어주고요. 시석공. 블로크 아웃. 자, 계속해서 서재덕 선수가 라이트 공격수로 뛰고 있는데 초반보다는 훨씬 더 지금 한 선수의 턴오버이 좋아졌네요. 네, 그래요. 그렇지만 서대 선수 좀 완벽한 공격 타임에서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아직도 좀 부족하군요. 야, 지금 예. 자세를 보세요. 착지하는 모습이 공중에 점프 완벽한 높이에서 히팅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예. 자세가 벌써 엉고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지가 안 좋다는 얘기는 정확히 때리지 못했다는 얘기. 백예입니다. 오늘 백기타 미드 브로커. 네, 석공의 속수무책이네요. 예. 자,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지금 서브를 강하게 넣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세키타 세터의 토스웍에 지금 대한민국이 쉽지가 않네요. 아직까지 브로킹이 없는 대한민국. 하나만 잡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자, 레시브 됐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어택하고 됐어요. 세덕 선수. 일본 일단 살리냈고요. 대한민국의 반격. 이게 뭔가요? 뒤엉켰어요. 구용찬의 길목을 차단시켰어요. 정말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나와서는 진성태 안될 선수, 부분에 예. 그러면. 제 욕심 같아서는 부용찬 선수가 콜플레이를 빨리 해서 예. 어차피 리베로는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서재덕도 살리고 예. 진성태도 살리고 공격수 다 살렸으면 좋았는데 콜플레이가 좀 늦었네요. 예, 진성태는 빠지면서 지금 저게 예. 컨디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미루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리시브 안 됐습니다. 연타예요. 이것도 막아내지 못하는군요. 이런 어택 커버는 지금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예. 너무 아쉽네요. 저런 부분은. 예. 왜 그럴까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서 그럽니까? 정지석은 분명히 리바운드를 하려고 볼을 살살 연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충분한 연타 상황이잖아요. 공격은 짧게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택 커버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택 라인 쪽에 3m 뒤에 서 있으니까 짧은 볼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볼은 한 명은 무조건 깊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호흡이 안 맞는군요. 예. 현재까지. 예. 대한민국의 작전 타임. 다시 한번 또 따로 올라갈 수 있어. 저런 플레이가 돼야만 선수들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말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런 몸으로 보여주는 거, 내가 하나 잡아주겠다는 거, 콜도 먼저 해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지석 선수가 뗄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 예. 부용찬 리베로가 리시브하고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당연히 부용찬이 넘어졌으면 누군가 한 명은 카바를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게 저걸 못 잡은 거죠. 예. 사실 문영관 위원 대표팀 소집돼서 짧은 기간에 정말 완벽한 호흡을 맞추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하면서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선수들이 이제 하나의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너무 많은 선수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 예.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쉬워요. 갑니다. 밀어넣기 손끝에 걸려요. 손끝에 걸립니다.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만 또 걸리는군요. 야나기타에게 잡혔어요. 야나기타의 신장은 186cm. 점프력이 있다 보니까 치공력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신장이 예. 작으면서도 저렇게 일본 대표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신장을 커버할 수 있는 탄력, 예. 점프가 그만큼 좋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대표팀의 이 선수 교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본은요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쭉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그렇죠. 예. 투자고요. 아 계획이죠.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섞어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김학민 따라갈 수가 없군요. 부영찬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아쉬운 것은요. 예. 제가 좀 조심하면서 말을 아끼려고는 합니다만은 자 리시브가 안 돼서 아택라인 밖으로 넘어지면서까지 굳이 속공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속공만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예. 성공이 되면 괜찮지만 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격기를 준다는 거죠. 8대3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점수는 8대3. 현재까지 선장 세키다 세터의 손끝에서 공격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반면에 지금 일본이 잘 만들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아쉽게도 호흡이 지금 맞지 않으면서 우왕좌왕. 점수는 8대3까지 밀려 있습니다. 지금 더 벌어지면 예. 리시브 더 불안해지거든요. 상대는 서브를 더 강하게 때릴 것이고요. 예. 지금 버텨줘야 됩니다. 지금. 자, 일단 일본의 범실. 자, 초반전에 점수를 만회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완전히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점수는 그럼. 득점 차. 예, 뭐 분명한 것은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예. 자 브로킹에서 좀 그거 요인을 좀 찾았으면 싶네요. 예. 8대4. 박진우 선수의 서브. 리시브는 좀 짧았고요. 비속공으로 갑니다. 살려. 하지만 더블 컨택 지적을 받는군요. 9대4입니다. 자, 세키다 세터의 서브. 177cm. 파나소닉 팬더 소속. 오른쪽으로 갑니다. 좋아요. 파이팅 넘치는 스파이크. 서재덕. 지금 리시브가 됐을 때 한손 세타가 속공으로 센터 브로킹을 묶어두게 되면은 예. 그만큼 공격이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좀 실마리를 찾아갔으면 싶네요.
원래는 그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상대팀의 미들 브로커를 잡아내는 게. 예. 서적 선수의 서브는 범실. 점수는 10대5. 자, 이 중압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그러니까 있는데요.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많이 좀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우리 선수들인데요. 예. 자, 이번 2016 월드리그 대한민국의 목표는 2그룹 잔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3승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까지 2패를 당하고 있고 지금 일본전도 뒤져 있는 대한민국. 시간차로 갑니다. 다시 한번 정석을 이용하는데요. 바운드 시키고 있는 일본. 자, 대한민국의 포인트가 되는군요. 점수는 넉 점 차. 반 선수 세트가 오른쪽 어깨 수술한 이후에 예, 볼까요? 자, 예, 보시죠. 여기서 터치넷 범실 일본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백테를 건드렸습니다. 볼 끝이 좀 죽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정석의 서브. 스미즈가 때립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그리고 밀어넣기. 자, 다시 한번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 부영찬 띄워넣었습니다. 오픈. 김학민 성공. 좋아요. 네. 자, 지금은 박자가 괜찮잖아요. 그렇습니다. 카바 프레드 잘 유리해줬고 예. 연결도 정확히 됐거든요. 야, 일단 부영찬의 디그 다음에 김학민의 마무리. 저게 1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1점 한 점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 이러면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호흡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서브 범실. 네, 공격이 분위기를 주도합니다만은 예. 결국 멋진 디그 예. 수비가 1점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멋진 디그 다음에 연결 다음에 마침표가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조직력이잖아요. 그렇죠. 배구의 백미고요. 예. 자, 댄다 미들 브로커의 서브. 점수는 넉 점 차. 부영찬의 리시브. 백어택 깨끗합니다. 서재덕 서서히 서재덕 라이트 공격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결국 큰 공격에서 양날개에서 서재덕과 김학민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고 정적 선수가 수비에 집중하면서 공격에 가담해준다면은 루트는 괜찮거든요. 그럼요. 예. 최민의 서브. 자, 오픈 갑니다. 스미즈 바운드 시켰어요. 수비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1번. 스미즈가 때립니다. 반크로스 성공. 두 번째는 안 놓치네요. 아, 스미즈. 네. 파나소닉 팬더 소속. 빠르네요. 예. 네. 브로커 손이 들어오기 전에 공이 지나가는. 193cm인데 스파이크의 높이가요. 3m 45cm예요. 일본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스미즈의 서브. 그리고 어깨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깨가 넓은 선수가 또 각이 큽니다. 그렇겠죠. 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예. 자, 김학민의 연타 득점 12대9. 자,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이 분위기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결국엔 분위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높아지면 일본도 분위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축이 되죠. 예. 네. 시속 게임이에요. 구리야마 블록아웃. 철저하게 밀어치는 타법을 구사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장이 낮은 걸 자신이 체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자, 저런 것이 이제 국제대회 경험이 우리보다 많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랭킹도 좀 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4위. 네. 대한민국은 23위. 구리야마의 서브. 레시브 짧았습니다. 정지석. 자, 어려운 볼 때려내는군요. 서재덕 선수. 쉽지 않은 볼이었는데 짧은 볼을 처리해주는 서재덕. 자, 이런 볼을 처리해주면 한손 세터에게도 힘이 되죠. 아, 고맙죠. 예. 서재덕이. 자, 선수 교체. 김학민이 빠지는군요. 최용석 투입. 앞선 두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었던 최용석. 192cm. 자, 새로운 바람을 좀 기대하는 예. 투입인데요. 월드리그 2015년도에 창발했었고요. 서브. 나갔다는 지적이군요.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 저도 들어온 걸로 봤는데. 그러니까요. 라인즈맨들은 일본 분들이죠. 예. 예. 일본 분들이 맞습니다. 14대10. 홈코트의 2점이죠. 그렇습니다. 데키타 비를 브로커. 중앙에서 때립니다. 나가요, 범실. 나갔다고 자, 판정을 이렇게 하네요. 되면 점수차가 더 벌어졌어요. 예.
이제는 15대 10 5점 차. 김남성 감독의 표정도 굳어갑니다. 1승이 간절한 대한민국. 정석 선수입니다. 정확합니다. 지금처럼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좀 전에 아웃을 때렸을 때 볼 때는 예. 볼 밑에 들어가서 점프를 뛰거든요. 예. 그러면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브로커도 안 보이고 좋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처럼 앞에다 놓고 높이가 사이드 상대 브로킹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공을 앞에다 놓고 빨리만 때린다면 브로킹을 충분히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수와 이 세트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게 팀워크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박진우 선수의 서브. 밀어넣기. 자, 기회가 왔습니다. 넉점 차에서 석점 차가 수 있습니다. 밀어넣기로 갑니다. 자, 이렇게 마운드 시켰군요. 자, 오픈. 스미즈. 아, 이걸 또 안고 떨어지네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네. 아, 참 이 브로킹 하나인데 그러게요. 참 어렵네요. 자, 브로킹 타이밍과 위치, 예. 손 모양 모두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질 않군요. 예. 16대 11.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3세트 16대 11. 아, 16점째 그 브로킹이 성공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예, 그 브로킹만 성공했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아쉬웠어요. 예. 그 스미스의 공격이었는데 스미스 선수가 지금 1세트에서 시도를 7번에서 5번 성공, 무려 71%의 정확도네요. 우와, 엄청 높네요. 아, 그러네요. 예. 완벽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역시 지금 최부식 해설위원의 지적대로 스미스도 대각선보다는 거의 직선 쪽이었어요. 예. 예. 좀 더 8번 중에 브로커들이- 6번이 직선. 예, 좀 더 브로커들이 직선 쪽에 좀 더 치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16대 11. 레시로 냈고요. 싹 돌아갑니다. 최민호. 떨어졌어요. 16대 12. 다시 넉점 차. 전위 쪽에 정기석 한 선수 세터 최민호가 있습니다. 김남성 감독. 총 9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일단 2경기를 잡지를 못했고 3번째 경기도 뒤져 있는 김남성 감독. 길어요. 서브 범실. 아, 너무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1세트가 중요했었는데 예. 1세트를 내주고 시작한 것이 더욱더 선수들에게 부담감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17대 12. 리시브는 정확했습니다. 백어택! 좋아요. 재웅석 선수가 들어와서 포인트를 만들어주는군요. 최용석 선수도 한번 터지면 예.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격수들이 터지면 예. 무섭잖아요. 예. 예. 저 지난 월드컵 대회에서 월드리그에서도 김용숙 선수가 한번 좋은 활약을 하면서 3대0으로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예, 구리야마. 아쉽네요. 이번에 타이밍은 좋았는데 튕겨서 나갔어요. 그러게요. 저도 첫 브록점이 나오나 싶었는데 한 선수 세터에 손에 맞고 브로크아웃. 참 이 하나만 잡아내면 비록 넉점 차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쉽지가 않네요. 예, 야나기타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이번 대회 서브 득점 3득점이 있는 야나기타. 서브가 좋은 선수, 산토리 선버즈 소속. 오, 좋네요. 하지만 나갔어요. 다행입니다. 아주 예리해요. 야나기타 그러니까요. 선수의 서브. 예, 낮고 빠르게 오네요. 네, 그렇죠. 예. 손목을 이용하는데 스윙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스피드가 좋고 정확성이 뛰어납니다. 자, 다시 야나기타가 나갔고요. 자, 박진우 선수가 다시 투입되는군요. 진성태가 나갔고요. 리시브는 정확했습니다. 비석공! 안쪽이군요.
기타 미들 브로커 앞에 박진우가 있었습니다만 박진우 선수가 지금 1대1 브로킹 했거든요. 맨투맨 브로킹. 하지만 네네. 잡지를 속공. 못하네요. 네, 속공에 예. 적절히 방어를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잡지 못하네요. 오늘로서 시합 끝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자, 마무리는. 자, 얼마 남지 않았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마무리야. 알겠어? 네. 서브 리시브, 코스, 앞에 가봐. 공격도 스프리트 크로스 후배에서. 오케이? 네. 자, 김남성 감독의 얘기대로 월드리그 이제 시작이고요. 다음 주는 캐나다로 갑니다. 중국, 캐나다, 폴란드와 경기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주, 셋째 주, 3주 차에는 대한민국 장충체육관에서 체코, 이집트, 네덜란드와 경기를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경기를 마치고 내일 이제 바로 이제 캐나다로 출발을 하는데요. 예, 자, 다음을 위해서도 오늘 경기 페이스를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석공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최용석. 자, 최용석이 들어오면서 뭔가 좀 파이팅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 일본 리시브 포메이션 상태는 우리나라 서브로는 흔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따라갈 수 있는 건 브루킹으로 보이는데 좀 사이드 브로커들이 너무 좁혀 있지 말고 예. 한 발 좀 떨어져 있어서 큰 공 레프트 라이트 공격대를 직선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하나를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용석 선수. 자, 이제는 석점 차. 좋네요. 예, 서서히 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19대 16 석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 지금 지적한 대로 수비인 연속점이 만들어졌다는 고무적이고요. 예. 또 이제 더 나가서 한 가지 요인 브로킹에서 득점을 좀 만들어내면은 또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확실하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한선 세타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짧았고요. 자, 오픈을 갑니다. 구이야마 바운드 시켰어요.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네요. 참 저 장면을 보니까 최국식 선수가 좀 뛰었으면 어땠을까? 저 상황에서 넘어가서 잡아냈잖아요. 손이 안 예. 되면 발로 해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성현 선수도 뛰어 넘어가서 처리한 적도 있었어요. 지난 그러게요. 시즌에. 네. 부상의 위험도 좀 예.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자, 원포인트 브로커가 다시 투입되는군요. 일본 다카시 2m 1cm의 라이트 공격수. 의심은 정확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합니다. 블록아웃. 자, 최웅석이 들어와서요.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네요. 석점 차.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조금 더 업시켜서 예. 연속 득점을 한 두 번 만들어낸다면은 저 세 번째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요. 예. 네, 아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20대 17 석점 차. 자, 앞에 있는 조니 브로커들이 이 세터 세키타 선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아쉽네요. 그런데 범실, 아쉽네요. 범실, 예. 공격수가 2명인 상황이거든요. 예. 저런 상황에서는 브루킹으로 잡을 확률이 더 높은데 예. 안타깝네요. 예. 자, 예. 여기서 하나의 득점을 만들어내고요. 예. 다음에 브로킹은 직선을 막아주고 수비는 크로스 쪽을 치중하면서 연속 기회를 좀 잡았으면 싶네요. 그렇군요. 자, 유일한 대학생 선수입니다. 오노데라 선수가 투입됐군요. 미들 브로커 토카이 대학 소속입니다. 다카이 선수도 대학생이군요. 대학생이 2명이나 본게 있는 일본이에요. 좋아요. 정석 선수의 득점. 점수는 21대 18. 석점 차. 덴다 선수가 예. 속공을 견제하고 사이드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상당히 느리거든요. 예. 그것을 잘 간파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이제 어차피 또 한일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분석이 자체도 필요하겠죠. 석공 막아냈어요. 브로킹. 드디어 브로킹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일본전 첫 번째 브로킹. 자, 21대 19 단 2점 차. 브로킹 효과가 이거예요. 예. 금세 격차를 좁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자, 정말 전위의 높이가 괜찮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브로킹 첫 득점이 이제서야 나오네요. 바로 자르네요. 예. 남부 감독이 바로 네. 잘랐어요. 그만큼 이 브로킹의 시점이 중요했죠. 그렇습니다. 적절했고요. 예. 대한민국의 높이가 이제서야 발동이 걸립니다. 또 이 브루킹이라는 게 한 번 나오면 또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타이밍 계속 맞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미들 브로커에게 물어보면 1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죠. 감이죠. 예. 네, 리듬을 잡을 수 있는 느낌이 바로 이제 첫 세트가 그러니까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세트 때 그 선수에게 딱 리듬이 맞으면 계속 리듬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자, 점수 분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을 만들면서 2점 차로 접근. 드디어 브로킹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터 세키다 선수의 머릿속도 복잡해졌습니다. 아직 문성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짧았어요. 직선 갑니다. 자, 이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기회 왔습니다. 2점 차에서 오픈. 세적 선수 코트를 때립니다. 이제는 한 점 차. 3세트 할 수 없습니다. 자, 제 느낌인데요. 예. 자, 우리 선수들 속공을 주고서 차라리 양 사이드 쪽을 좀 견제를 지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제는 한 점 차. 자, 속공 견제. 다시 박진우 선수의 서브. 진로 선수가 서브 중앙에 들어왔고요. 있는데요. 자, 리시브 좀 길었습니다. 빼집니다. 스미즈 받아냈어요. 한 선수 세터 따라갑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네요. 갈 곳이 없었어요. 잘 자. 받았습니다만 좀 길었군요. 자, 좁혀졌기 때문에 예. 자,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디그에 이은 득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고 예. 브로킹 득점에 하나만 더 나와준다면은 자, 동점이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아직 모릅니다. 분위기가 대한민국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쫓기고 있는 일본. 백어택! 아웃입니다. 타치아웃. 자, 확실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페이스가 좋아졌네요. 21대 21. 최용석 선수 투입 이후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이래서- 분위기 그대로 예. 갔으면 좋겠네요. 예, 이래서 배구는 선수 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작전 타임 선수 교체. 자, 브로킹 득점 드디어 하나입니다만 이 한 점이 컸어요. 이제 서재덕 선수의 서브, 중요한 서브. 연타로 가는군요. 범실을 줄였어요. 왼쪽에서 대각선 스미즈, 범실, 아웃이에요. 동점. 스미즈의 범실 22대 22. 대한민국은 언제나 3세트에 피어납니다. 애간장을 녹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22대 22. 2세트까지의 대한민국의 배구를 잊으십시오. 지금부터가 대한민국의 배구입니다. 작전 타임 1번. 자, 일본이 다급해졌네요. 그러냐. 자, 한국 팀이 불이 붙으면 무섭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일본과 대한민국 사실은 실력 차가 거의 안 나요. 그러면 분위기 싸움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역시 얘기한 대로 정신적 싸움이잖아요. 예. 들이대야죠, 좀. 그러니까요. 막 들이대야죠. 찬스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자, 이제는 밀수가 이루어진다면은 최민호 선수가 중앙에서 속공을 조금 견제를 해주고 이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시미즈한테도 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자, 지금 심리죠. 상황에서는 시미즈 선수가 레프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예. 저런 경우에는 시미즈한테 올라가 있고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프트 예. 공격을 왼손잡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렇죠. 예. 서브를 직선 방향으로 때려주고 저렇게 때려주고 레프트로 올라가는 거 다 백어택으로 가네요. 야, 여기서 구리야마를 이용하는군요. 예. 자, 지금은 완벽한 세팅이 이루어졌기 예.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예.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선수는 여기서 바로 돌려야 됩니다. 23대 22. 자, 이제부터가 3세트입니다. 진정한 승부처가 예. 됐어요. 그럼요. 예.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범실은 금물. 예. 자, 1번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집어넣었네요. 리시브 됐어요. 그리고 백어택입니다. 들어왔어요. 최용석. 높이는 좀 낮았습니다만 최용석이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최용석 선수 잘 처리해줬습니다. 분위기 메이커 최용석. 보세요. 낮았어요. 예.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최영수 선수 정말 오늘 발굴의 그러니까요. 기량을 보여주네요. 3세트를 잡으면 최용석의 세트입니다. 자, 정석의 서브도 들어왔어요. 백에로 가는군요. 깨끗합니다. 예. 된다. 저기서 속공을 쓰네요. 예. 낸다 선수가 191cm의 미들 브로커인데 스파이크 높이가 무려 3m 45예요. 스미즈가 똑같습니다.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91cm인데 미들 브로커를 하죠. 예. 대단합니다. 자, 1번은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자, 대한민국 듀스를 만들어야 돼요. 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 선수 세터. 자, 리시브는 됐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대각선 최용석입니다. 디어스 24대 24. 역시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는 우리 선수들이네요. 예. 자, 지금 정말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요. 네. 예. 경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시미즈 선수가 전위에 있는데요. 예. 밀수가 된다면 속공 아니면 시미즈 선수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최민의 서브.
리시브 좀 길었고요. 빼줍니다. 길 빼고 들어가네요. 들어가는군요. 살려냈어요. 넘어가는군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1번 어느 쪽 할까요? 쏙 넘어가는군요. 세키타. 야, 진짜 이 세키다 세터는 속공 진짜 좋아하네요. 상당히 그리고 토스하는데 예. 볼 스피드가 빠르네요. 예. 정말 빠르고요. 아, 예. 거기다가 배짱이 정말 두둑하군요. 예. 최부식 선수 시절의 배짱만큼이나 두둑한 것 같아요. 와, 정말 두둑하네요. 감사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스미즈의 써봅니다. 리시브 됐어요. 석거가 범실이에요. 박준을 이용한 범실. 이 범실이 오늘 경기 총집을 찍는군요. 결국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3대0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 아, 대한민국 아쉽게도 1차 리그에서는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서 3패로 출발합니다. 3세트만큼은 지금 대한민국이 비록 지긴 했습니다만 최용석이 들어오면서 유기적인 호흡이 맞으면서 좋았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집중력이 발현이 됐고 예. 우리가 하고자 했던 배구가 발현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높이를 앞세우지 못했던 점은 두고두고 좀 아픔으로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장점이 높이였는데 그 높이가 살지 못하면서 결국엔 어려웠던 경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높이를 이용하면서 제공권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뒤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부식 위원, 예. 3대0의 패 좀 아쉬웠습니다. 예. 최부식 해설위원이 시작한 그 범실이 오늘도 많이 나왔죠. 예, 뭐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좀 오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 리시브 라인도 괜찮아 보였고, 근데 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포인트를 따야 될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다시 반격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 경기가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반전에 이제 분위기 좀 만들면서 갔더라 하면 조진력도 살고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 갑자기 분위기가 쭉 다운됐어요. 예, 결국 1세트를 내준 게 예. 오늘 경기 좀 힘든 게 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경기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면 보세요. 공격 정확도 54%. 대한민국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예. 일본은 무려 63%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블로킹이었어요. 그래요. 예. 자, 브로킹에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공격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요. 신장에서 평균 시장에서 4cm 차이였는데 그 4cm가 적었었던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무려 7개나 브로킹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브로킹이라는 것은 높이입니다만 바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지적이에요. 예. 네, 우리 선수들 오늘 브로킹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죠. 빠른 타임에 세트 플레이에 적응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브로킹 라인을 효율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 아쉬움입니다. 예. 이제 단 3경기 앞으로 6경기 남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아무래도 좀 몸놀림 좀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부식 위원. 예. 역시 어찌됐든 간에 이 수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오늘 수비 어땠습니까? 뭐 솔직히 일본이 더 수비가 나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나름대로 잘 뭐 선방은 했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한 부분, 수비가 되고 난 뒤에 연결 부분이라든지 그러고 난 뒤에 뭐 그런 유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경기가 힘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리시브부터 출발인데 리시브가 초반전에 괜찮았습니다만 서서히 쫓기면서 리시브 자체도 안 됐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점수 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상대방은 더 강한 서브를 때리고 저희 리시브 라인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한 선수 세터도 볼 배급이 시작은 괜찮았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토스가 짧아지면서 좀 안 좋았던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세트 초반부터 분위기를 좀 압도를 해나가야만 심정 부담감을 탈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펼칠 수가 있는데 항상 쫓겨가는 경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6경기 이런 것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싸운다면 충분히 3승 정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 1차 리그는 끝이 났고 이제 2주차 리그인데 캐나다로 갑니다. 바로 이제 내일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6월 25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캐나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포르투갈, 중국전이 있습니다. 캐나다, 포르투갈, 중국. 그리고 이제 3주차에서는요. 바로 장충에서 대한민국에서 싸우는데 첫 경기가 7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체코와 그리고 이집트, 네덜란드와 경기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충 체권에서의 경기는요. 세계 최초로
코디캠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대단한 시도를 하는 우리 KBSN 중계네요. 그럼요. 이 올 시즌 2015년도 FIVB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KBSN의 배구 기술을 기대해 주십시오. 예. 자, 일단 세 경기 치렀는데 분명한 것은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나쁜 점을 보완해서 캐나다에 가서 1승을 따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 팀과 싸우는데 네. 캐나다, 중국, 포르투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땐 포르투갈하고 중국은 한번 해볼 만해요. 아, 예. 네, 그래서 캐나다